수맥이라는 건 뭡니까? 개념을 저희가 어떻게 잡아야 되죠? 수맥이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땅에서 올라오는 이제 뭐 어떤 물과 관련된 그런 파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지하수 안반이라고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판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맥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은 비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분명히 있는 거는 알겠는데 존재 자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딱 요거다라고 근원을 못 내리니까 과학자들도 비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정은 못 하겠고 있긴 있으니까. 명확히 이 수맥이라는 그 어떤 뭔가 무형의 존재 때문에 뭐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요. 수맥 파장이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그 상공까지도 가거든요. 심지어 그 상공을 지나는 비행기가 휘청거릴 만큼 수맥 파장이라는 게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수맥이 정말 강력한 곳에 있는 지어진 건물은 이게 이렇게 갈라집니다. 아, 진짜요? 근데 그건 진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주변에 담벼락 같은 거 보면은 주택 담벼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라진 게 있거든요. 이렇게 쭉 갈라지고, 땅이 이렇게 쭉 갈라지고 할 때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수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맥하고 땅의 기운하고 이렇게 땅의 기운 직이라고 하죠. 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게 참 얄궂어요. 얄궂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돈을 모으기는 어려운데 쓰기는 쉽잖아요. 그리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걸 쌓기는 어려운데 나쁜 짓을 하기는 쉽잖아요. 마찬가지로 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땅의 기운, 내가 잘 될 수 있도록 기운을 복돋아주는 그런 좋은 물체고 좋은 그런 기운인 거고, 수맥은 내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내 건강을 해치는 나쁜 기운인데 이 지기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지기는 이제 땅에서 올라오긴 합니다만은 강하지를 못해요. 한 5층 정도, 아파트를 기준해서 5층 정도 올라가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땅에 있는 직이랑 5층 정도의 직이랑 비교했을 때 절반 정도가 되고, 그래서 점점 고층 아파트로 갈수록 땅의 기운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땅에 발붙이고 다니기 때문에 땅의 기운을 받고 잘 살 수 있는데, 붕 떠서 살다 보니까 땅의 기운을 받지 못하고, 직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갈수록 약해지는데 그 약해지는 이유는 위로 갈수록 대기에는 바람이 불거든요. 바람이 부는데 올라갈수록 이제 주변에 막아주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좌청력 우백호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가 사는 공간에 그 보이지 않는 이 하늘의 공간에 기운을 가둬주기 때문에 그 천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데, 우뚝 솟아버리면은 그 기운이 갇혀있지 않고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버리기 때문에 땅의 기운은 옅어지는 겁니다. 흩날라지는. 그쵸. 흩날려지고 옅어지는 건데, 근데 잔인한 거는 수맥은 안 옅어져요. 수맥은 안 옅어져요. 안 좋은 건데. 예를 들어서 수맥이 있는 아파트 1층과 20층을 재보면 똑같습니다. 파워가? 네, 똑같습니다. 와. 근데 땅의 기운, 지기가 있는 위치에서 했을 때 1층 다르고 5층 다르고 10층 다르거든요. 제가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거를 해보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16층 아파트에서 그때 한번 지기를 측정해 본 적이 있었어요. 측정해 봤는데 16층 아파트인데 보통 상식적으로 저희가 풍수적으로 좋은 층이라고 하면은 5층까지입니다. 혹은 뭐 주변 지형에 따라서 7, 8층 정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가니까 16층인데도 미세하게 이게 그 지기 탐지기 관룡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들고 하면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미세하게 돌더라고요. 이게 지기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케이스가 뭐였냐면은 주변에 산새가 그 아파트의 16층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아파트 베란다 밖을 봤는데 주변에 이렇게 딱 산들이 감싸주고 있는 거죠. 16층인데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변에서 딱 막아주니까 여기 16층까지에 있는 기운이 흩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땅의 기운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올라갈수록 좋지 않다. 이게 이제 풍수 로얄층인 거죠. 수맥을 막고 지기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겠네요. 지기가 있는 곳에는 수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기가 있는 곳을 찾는 게 전문가인 거고, 그거를 찾아드리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죠. 땅을 세 가지로, 쉽게 세 가지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지기가 있는 곳, 그리고 지기와 수맥 둘 다 없는 곳, 애매한. 그 다음에 수맥만 있는 곳.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수맥만 없는 곳만 해도 사실 좋습니다. 왜냐면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것만 해도 되는데 생각보다 수맥이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고, 이거는 참 어떻다라고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 산세가 명확하게 뚜렷하게 있는 곳 같으면은 수맥을
산세만 봐도 수맥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산에 따라서 아까 기운이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산을 제대로 보게 되면은 땅의 기운이 어디에 있는지를 맞출 수가 있고 땅의 기운이 있으면은 당연히 아까 수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서울 한복판 같은 경우에는 이 평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뭐 직접 가보거나 감각 자체가 뛰어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가야 할 수가 있는 거죠. 서울도 그렇고 왜 택지 개발지구 신도시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 평평한데 네네네. 산이 멀리 떨어져 있고 네네네. 건물로만 이렇게 굉장히 반듯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신도시들 예, 특히. 그렇죠, 그렇죠. 그런 데에서는 그러면 그런 직이나 수맥 같은 경우는 아, 그게 판단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평택 쪽에 갔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고덕. 예, 평택 쪽 갔을 때 광활하니까 네.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없고 또 너무 광활한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땅이 평평한지 아닌지 정도로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맥을 이제 뭐 차단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뭐 동판을 깐다든지 뭐 은박 돗자리를 깐다든지 하는 뭐 그런 일부 작용을 하긴 합니다. 그게 또 효과가 있긴 있고요. 있긴 있는데 근데 수맥이 이제 만약에 미세한 경우에는 그게 괜찮아요. 저희도 그렇게 처방은 해드리거든요. 이 방에 수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침대 밑에 그 은박 돗자리 몇 개 좀 까시라 라고 하면은 이게 올라오다가 막혀요. 근데 이게 아까 수맥 파장이 강하다라고 했잖아요. 막히는데 또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아... 예, 예, 그거는 이제 파장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는 증명이 돼 있는 겁니다. 사실 로열층은 약간 직이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그럼 있네요. 현실적인 로열층이라고 하면은 13층 뭐 그렇죠. 이상 뭐 보통 35층까지 상반되고, 가니까요. 상반되고 특히 펜트하우스 가지고 이제 악플 많이 다시거든요. 꼭대기. 네, 왜냐면은 펜트하우스 꼭대기 사시는 분들은 다 잘 사시는 분들이니까. 부자. 네, 지금 재산 상황이 좋으니까. 그분들은 뭐냐라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분들은 그분들인 거고 일반적인 원칙을 다 모두에게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분들은 체력이 좋은 운동선수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운이라는 게 지금 당장 나한테 영향을 안 미칠 뿐이지 내 몸에는 계속 축적이 됩니다. 나쁜 기운이든 좋은 기운이든. 그래서 왜 우리가 좋은데 막 힐링하러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좀 마음 세고 오면은 조금 충전이 되고 하는 것처럼 좋은 곳에 갔을 때 이게 좋은 기운을 받아와서 내가 일상에 활력이 생기는 것처럼 내가 사는 공간이 만약에 좋은 곳이고 기운이 오는 곳이면은 내가 정말로 잘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반대로 그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이 힐링이 안 되고 기운이 없는 곳이고 하면은 힘들어지는데 그 고층 아파트가 그런 경우입니다. 사람이 이제 젊을 때는 기운이 강해요. 우리가 쇠도 씹어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기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일상 용어로 하는 것 뿐이지 그게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20, 30대 젊을 때는 진짜 막 강하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도 우리가 넘어져도 그때는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데 40대 넘어가시고 50대이신 분들이 보통 전화가 많이 오시면은 하시는 얘기가 저는 이제 이번에 인생이 마지막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기운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기운을 더 극명하게 받을 수 있고 20, 30대에 강했던 기운이 이제 점점 옅어지기 때문에 땅에서 올라오는 나쁜 기운이든 좋은 기운이든 바로 직방으로 받는 거죠. 젊을 때는 나쁜 거를 좀 받고 우리가 뭐 겨울에 티셔츠 하나 입고 파카 패딩만 입어도 뭐 추위에 감기에 끄떡없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 입으면 큰일 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더 조심해야 되고 근데 어차피 나이 들어서 조심할 바에 어릴 때부터 한 살이라도 건강할 때 미리 챙기면은 좋으니까요. 그래야 나중에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층 아파트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고 특히나 어린애들 입는 집, 고령 뭐 병환이 있으신 어른들 모시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층 아파트는 되도록이면은 피하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직접 출장을 나가보면은 느끼는 게 고층 아파트에는 이제 저희는 이제 원체 많이 가다 보니까 그 문 들어서는 것부터 이제 입 기운이 느껴지는 게 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은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젖어버립니다. 설령 처음에 입주할 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은데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면은 내가 그냥 그 집에 젖어버려요. 그래서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냥 그대로 직방으로 빠지면서 이제 그게 임계치가 다다르면은 나쁜 현상으로 팡 터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고층하니까 생각나는 시그니엘 이런데 아, 그렇죠. 엄청 높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분들하고 너무 비교하시지는 말라. 네, 왜냐하면 그거를 일반화 시킬 수는 없는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그분들이 잘 된지 안 된지에 대해서는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
아, 라고 하는 거죠. 저희한테 연락이 오시는 뭐 잘 되시는 분들, 정계에 계신 분들이든 재계에 계신 분들이든 보면은 회장님들 속 사정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겉은 뭐 번쩍하고 뭐 좋죠. 뭐 차도 좋고 집도 좋고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뒤편으로는 재물들이 줄줄줄줄 새나갈 수도 있을 거고 자식들이 특히 영향을 좀 말을 안 듣는 경우 말썽. 재산을 지킬 수 없는 경우 그런 속사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보여지는 것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거 그리고 지금 당장 그 사람이 100억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이 계속 100억을 가진 사람이 라고는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